자, 안녕하세요. 자, 영주용 종합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험이요. 이번 주 시험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면 며칠 걸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객관식 36문항, 장문형 4문항, 구술형 5문항, 이거를 30분씩 끊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제가 이번 시간 시험 전에 요거를 좀 보통 제가 10문제를 씩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15문제에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5문제,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한 10문제, 그럼 한 3번이면 끝나는데요. 글쎄, 제가 2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한번, 지금 이 설명이 길어지면 15문제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종합평가 시험이 여러분들 있으셔서 제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은 이제 보통 이런 괄호안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고요. 그 영주형 종합평가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재 한국사회 이해 기본편에 있는 기본편이 50과가 되어 있잖아요. 교재가 50과. 그 내용이 정말 방대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다가 그 4단계 문법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영주형에는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맡긴 돈이나 빌린 돈에 붙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1번 이자, 2번 이율, 3번 금융, 4번 수수료. 자, 여러분이 사전평가 공부하실 때하고 다른 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현실적인 공부를 준비를 안 하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런 거.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거의 교재를 기초로 만든 문제입니다. 교재를 기반으로.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수업 준비 시간을 줄이시려면 여기서 사전에서 찾으면요, 다 찾아야 되잖아요. 뭐 금융, 이율, 뭐 수수료.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자 하나만 딱 찾으면 다 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있네요. 28과에 있는 거예요. 경제 금융기관 이용하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자, 금융, 이율, 이자. 여러분 수수료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맡긴 돈. 응? 맡긴 돈에 대해 돈에 붙는 거. 여러분 돈 빌려줘 보셨어요? 돈 빌려주면은 뭘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이율을 받아요? 금융을 받아요? 뭘 받잖아요. 그게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자, 이율, 수수료 이 셋 중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자, 금융은 돈을 융통하는 일 전체를 금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율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원금, 원래 돈에 대한 비율. 그런데 이자는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쓴, 그렇죠?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빌리다라는 게 들어가죠. 이자에는. 수수료. 이건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해 준 대가, 수고비,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뭐 이자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에는 이 단어는 똑같이 나오면 질문만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질문이 어떻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영주형이잖아요. 그러면 귀화용에 나올 때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자가 이러잖아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금전을 융통하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제목이 질문이 바뀌면은 또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다음 또 귀화용에서 그 혼란. 귀화용은요, 그 교재 심화하고 기본편 두 권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에서 결혼할 때 미성년인 경우 무엇에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일 경우 정부, 형제, 부모, 법원. 네, 물론 이거 가족법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법 그 5단계도 있는 거고요. 또 4단계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3번. 네. 3번. 여기서는 1번. 이자. 네. 자, 그래서 부모. 그렇죠? 부모. 다른 정부 형제 필요 없고요. 네, 부모. 자, 그다음 3번. 자, 요런 문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고민할 때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밥, 무엇, 반찬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식단으로 시작한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다른 식단이라는 게 뭐 몇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에는 밥 아니면 고기, 튀김, 김치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럼 뭐냐 이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반찬. 국이 반찬일까요? 주 메뉴일까요? 이 고기하고 튀김, 이런 게 다 반찬이죠. 국도 어떻게 보면 반찬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한국의 음식에서는 밥과 국은 반찬보다는 좀 위치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밥, 국, 반찬. 자,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구별하기가 아마 김치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밥, 김치, 반찬.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국이 그 밥 다음으로 서열이 높잖아요. 이런 게 까다로워요. 이런 게. 네. 자, 4번. 청소, 빨래, 요리 등 가정을 유지하고 살림을 나가기 위해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거는요, 그 민법, 그 가족법 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률 용어예요. 이 전체 이게 그대로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쓴 거고요. 교재도 물론 당연히 있죠. 이거를 꾸려나가기 위해 하는 일을 가정일, 집안일 이것도 다 맞아요. 육체노동 요건 아니고요. 네. 가사노동 법률 용어는 4번 가사노동이라고 합니다. 네. 가정일, 집안일 뭐 가정일이나 집안일이나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민법에 있는 이제 법률 용어로는 가사노동이라고 한다가 맞습니다. 네. 가정일, 집안일도 맞는데요. 여기서는 정답을 하나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사노동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수군을 이끌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다. 누구누구는 이 역사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서희, 이순신, 유관순, 을지문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름을 딱 봤을 때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조선시대. 그렇죠? 임진왜란은 조선시대. 일본이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 조선을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 뒤에 또 36년 동안 또 한국을 괴롭힌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더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요,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죠. 뭐 귀를 베어다가
자기들 뭐 무슨 그다 다 뭐 박스에 담아가고 그런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걸 시대별로 보려면은요. 그래서 그럼 정답은 여기서 서희는 고려, 이순신은 조선 시대, 유관순은 그 일제 강점기 시대. 이것도 조선 대한제국. 그렇죠? 을지문덕은 고구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이제 이순신이니까 정답만 보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릴 수 있으니까는요. 이순신을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이순신을 쳐도 나오죠. 이게 사전에서 이순신 해도 이거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죠. 여기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여기 나오지만은 이렇게 하면 또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순신 하면 4명, 5명 다 나오죠. 다.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수업 자료에서 찾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자, 여기 있잖아요. 한국의 역사 인물. 뭐 더 자세한 것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5단계 43과에 있는 겁니다. 43과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중국 수나라 대군을 물리친 고구려의 을지문덕. 여기 보면요. 자, 을지문덕은 중국 수나라를 물리친 장군 이름이고요. 고구려의 외교로 나라를 구한 고려의 서희. 고려는 뭐야? 고구려 뒤에 나온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희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여기 다시 한번 이순신 그 일본군을 물리친 조선의 이순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유관순 3.1운동 당시 한국의 독립을 외친 독립운동가 유관순. 여자죠, 여자. 여자. 독립운동가 유관순. 자, 이렇게 자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역사 인물 순서가 맞는 것은 왜냐면 고구려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역사 그다음에 고려, 그다음에 조선, 유관순 이 순서를 묻는 질문이 그 사전 평가에 나온 적이 있죠. 이게 순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분들 이름이 계속 바뀌는 조선 시대가 갑자기 고려 시대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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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입니다. 자, 6번은요, 이제 그 문법 문제가 등장을 해요. 영주용도 만만치 않게 문법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6번은요, 자 6번이 보기보다 여러분을 고민에 빠뜨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이번 선물을 어떻게 나눠줄까요? 우선순위를 두고 놓고 보고 하고 나누어 줘야 해요. 이야,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거를 그냥 A 1번이야 A 2번이야 하면 모를까, 정확하게 이 뜻을 알고 선택하시는 분은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두고 하고 놓고 이거 같은 것 같지만 많이 다른 문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문법 책들은요, 이거 두고 놓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쓴 책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저도 문법책을 출판하고 했는데요. 저도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한 거는 최근에 와서 일인데요. 아무튼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고 하고 놓고, 보고는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보고는 아니죠. 네? 하고 이것도 아니죠. 누구랑 이거 두 사람이 어떤 거 하고 이거는 순위를 보고 순위를 보고 나누어져야 해요. 우선순위.
자, 이거 보고도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이 두고와 놓고가 더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두다, 기본형이 두다, 놓다 어떻게 다르냐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두다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두다. 자, 여기 있네요. 놓다가 있고, 여기, 두다가 있고, 여기 또 두다, 놓다, 여기 놓다, 두다, 여기를 한번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놓다, 두다.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서 보면은요, 간단하게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이 10과,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문법이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이 놓다, 두다를 연구한 최근의 내용입니다. 어떤 그 한국에 있는 문법책을 다 뒤져도 표현하지 못한 자료를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놓다, 두다를 따로 한 번 더 만들어서 여기 250 문법에다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그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수준 높은 수준으로 여기 올라와 있고요. 자, 놓다는 행위의 완료. 가방을 방에 놓다. 가방을 방에 두다. 이것도 되는데요. 그런데 두다가 추상적인 개념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두다가. 예를 들어서 호응 씨는 과외 교사를 놓았다. 호응 씨는 과외 교사를 두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응 씨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어요. 이건 이제 괴외 잘못됐네. 과외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외예요. 괴외가 아니라 예를 들어 비서를 두다. 사장님이 비서를 두다. 비서를 놓다. 놓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어디 물건을 놓다, 뭐 가방을 놓다, 그 행위가 아니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1번이 돼야 됩니다. 두다. 요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다에 대한 아주 정확한 내용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 학습 자료 여기다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다에 대한 게 놓다는 여러 한국에서 시판되는 책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두다는 그렇게 나온 거에 없습니다. 자, 7번 요리를 하다가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냉동실에 넣어서 어떻게 냉동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고기를 만약에 냉동실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하죠. 그렇죠? 상해서 얼마 먹지 못하고 잘못하면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냉동실에 들어가면 얼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음. 그렇죠? 그럼 3번 얼리세요. 그렇죠? 네네. 3번이 돼요. 그렇죠? 넣어서 얼리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드세요. 냉동실에 넣어서 드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냉동실에 하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드세요. 이 말은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비교를 해야죠. 문제를. 냉동실에 넣어서 보면 돼요? 넣었다가 열었다가 먹지 않고 보다 넣으세요. 냉동실에 넣어서 놓으세요. 말이 이건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넣어서 보관하세요. 이러면 되는. 넣어서 놓으세요. 이거는 완전히 안 돼요. 그렇죠? 자, 얼리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이번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여기. 이번 주말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그러네요. 제가 지금 일단 고치겠습니다. 네. 이번
이번 주말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주말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부서 행사를 하나요? 지난주에 말할 테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말할 테니까는 의무부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면 을 테니까는 뭐죠?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그렇죠? 그래서 이건 1번은 안 되고요. 지난주에 알렸다시피 지난주에 말하기로 해서 이거 약속인데요.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알리라고 해서 이것도 누가 시켰어요 이런 뜻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요 알렸다시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이거 뭐야 지난주에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알렸다시피 다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다시피 자 다시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다시피가 두 개가 있는데요. 다시피 하다 여기 있네. 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 설명이 이거는 좀 다시피 하다가 있는데 여기 좀 글씨가 작네요. 근데 다시피 하다야 하다. 다시피가 있고 서로 아는 사실의 재확인. 보시다시피 한국은 산이 많아요. 또 알렸다시피 그렇죠. 서로 아는 사실을 재확인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건 제가 좀 더 설명을 써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에요. 지난주에 알렸다시피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결혼식에 갈 때는 신랑 또는 신부 측에게 줄 무엇을 준비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결혼식에 갈 때는 신랑 신부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 부의금, 부조금. 이 두 개는 틀렸죠. 이건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랬죠? 이거는 부족한 돈을 뭐 보조해 주는 게 정부에서 주는 이런 거니까 축의금 그렇죠? 4번입니다. 4번. 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네. 어디는 한국의 9개 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다. 경기도,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네. 당연히 어디지만 여러분 이 9개 도가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북한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을 포함하지 않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경기도는요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서울 인구랑 비슷해. 서울도 1000만 명이 넘지만 경기도도 어마어마한 도시죠. 아니 도죠. 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이게 그전에는 제가 10번에서 끝냈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10번에서 끝날 수가 없죠. 넘어가야죠. 네. 자, 이 문법이 또 나와요. 이 문제가 연결하는 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험 문제 그 형태와 거의 비슷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물론 또 뭐 상황마다 좀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뭐 이게 2개만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4단계 문제랑 거의 같죠. 4단계에 있는 교재에서 나온 문제고요. 친구가 만나다, 약속 장소에 나갔다.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예. 친구가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 보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나오면, 자, 여기 부분. 자, 그렇죠? 자, 여기만 달라요. 그렇죠? 여기만. 그렇죠? 여기만. 요 문법만 다른 거예요.
여기 친구가 만까지는 같은데 요 뒤에도 다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딱 줄을 그어놓고 보면 친구가 만나서 약속 장소에 갔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야 되는데 이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네. 친구가 만났는데 친구가 누굴 만났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지금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되는데요. 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친구가 만날 테니까 약속 장소에 나갔다. 이건 추측인데 예, 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날 테니까 우리는 약속 장소에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죠.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나에게 그렇죠. 약속 장소에 나갔다. 이건 딱 맞아요. 그렇죠. 4번. 예, 4번.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고해서 제의해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자, 여기를 구분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여기서 한국. 자, 여기서 한국. 자, 여기서 구분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더운 날에 오자마자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워요. 안 되죠. 그 자마자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돼요. 더운 날에 오자마자 해수욕장으로 갔다. 이런 동사가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안 돼요. 더운 날에 오느라고 고생했다. 뭐 이런. 오늘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아니에요. 느낌을 말했어요. 안 돼요. 더운 날에 오느라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안 되고. 3번. 더운 나라에 와서 그런지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워요. 이건 딱 맞아요.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 뭐랄까 추측 종합을 해보면 예?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워요. 이런 거요. 더운 날에 오다시피 했더니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워요. 이게 다시피 이 다시피는 뭐냐면 앞에 동작과 비슷한 예를 들면은 지가 갈까봐 뛰다시피 해서 출근했어요. 뛴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뛰다시피 해서 회사로 갔어요. 그럼 걷는 건 걷는 건데 어떻게 보면 뛰는 것 같기도 하고 걷는 건 걷는데 빠르게 걷는 거 그럼 뛰다시피 뛰는 것처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문법상으로 예, 안 맞죠. 자, 3번입니다. 3번. 예, 3번. 자, 13번. 네. 15번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면 이제 13번인데요. 15번까지 해야, 네. 여러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테니까는요. 자, 요즘 밥을 많이 먹다. 운동을 안 하니까 자꾸 살이 찐다. 자, 그러면요. 여기도 이렇게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으면 돼요. 운동. 자, 여기서 끊으면은요, 운동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네. 자, 요즘 밥을 많이 먹으나 마나 운동을 안 하니까 으나 마나는요, 뭐 뒤에 문장에 뭐 결과가 뻔하다 이런 뜻인데요. 뭐 이거 뭐야? 오늘 밥을 많이 먹으나 마나 뭐 효과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그 친구 잘생겼어요? 아이 보나마나 잘생기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요. 오늘 비가 올까요? 아이 보나마나 안 와.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요즘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하니까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한다? 이것도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 요즘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많이 준비해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요즘 밥을 많이 먹는 데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자꾸 살이 찐다. 요 3번이 맞네요. 네. 13번에는 3번이 맞아요. 는 데다가는요, 두 가지 경우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데다가 또 좋은 거 뒤에 공부를 잘하는 데다가
친절해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은 음식이 싼 데다가 서비스도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요즘 밥을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서 운동을 안 하니까 요즘 밥을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서 적게 먹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문장이 이런 거를 이제 비문이라 그러죠. 비정상적인 문장. 네. 맞질 않죠. 야, 13번까지 왔습니다. 지금 30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좀 힘드시지만 이번 시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인내심을 두 문제만 더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15번까지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은요, 이것만 찾으면 돼요. 어떤 거는 여기 한 문제가 더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여러분이 연습용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요령을 찾으시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올 겨울까지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다. 지난 스페인 독감의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역시 앞으로도 재유행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은 현재 정부의 역량을 점검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코로나19로부터 얻은 많은 무엇을 통해 최고의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정부의 구축, 국제사회의 공조관리 방식, 구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고통을 준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위태로운 이들의 삶을 지탱해줄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 분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조가 모두 참여한 새로운 형태의 관리 방식 구축이 요구된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긴 문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독해 능력을 이제 판단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요. 막상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부터요. 자, 이것만 봐도 돼요. 예?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 읽어보자. 느낌만 아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공통으로 뭐 들어갈 공통으로 뭐예요? 여기 보면 코로나 이런 걸 뭐 코로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가 나오는데요. 예, 이건 그냥 연습용이니까는요. 자, 코로나19로부터 얻은 많은 뭘 얻어요? 무엇을 통해? 그럼 보겠습니다. 그것만 딱 보면은요. 이걸 여기서 얻어서 감염병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 매뉴얼이 뭐예요? 이게 이런 외래어를 너무 이 정부에서 즐겨 쓰는데요. 이런 거는 순화해서 이게 좀 해줘야 되는데요. 매뉴얼 보면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따위를 설명한 글, 그러니까 설명서, 쉽게 말하면 그랬죠. 안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매뉴얼, 설명서라고 그러면 될 걸 매뉴얼 이렇게 대응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그러면 뭘 얻어요? 교훈을 얻어요? 뭐 비슷한 것 같죠? 정보를 얻어요? 교육을 얻어요. 교육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를 얻어요. 이건 다 되네요. 교훈, 정보, 지혜. 그러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19로부터 얻은 많은 지혜를 통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비교해서 정보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교훈을 얻다. 정보를 얻다, 지혜를 얻다보다는 교훈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뒤에 이
감염병에 대한 이런 뭐죠? 위기 관리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뭐죠? 이 코로나19로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기고 일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하고 교훈의 차이는 그런 차이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아서 어려워 보이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끝내겠습니다. 국민 7명 중 1명이 가입한 상조 상품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지만 아직 정부 부처 어디에도 상조업 관련 업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 고객이 먼저 돈을 내고 서비스 미래 불특정 시기에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 거래 특성상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어떻게 있지만 누구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상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상조 산업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상조업 또 이런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요. 고객이 돈을 먼저 내요. 그럼 선불이에요. 선불. 그렇죠? 여러분이 그 TV 광고 중에서 뭐 상조라는 그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라 그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돈을 받아먹고 나중에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폐업은 뭐예요? 문을 닫아요. 연락이 안 돼. 돈 떼먹고 도망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 피해가 있지만 여기서 그럼 보겠습니다.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만 피해가 증폭되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지만 조절되고 있지만 조사되고 있지만 그럼 여기서요 이런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는요 일단 틀린 두 개를 먼저 버리세요. 두 개를 이거 조사되고 이런 거 안 되잖아. 피해가 왜냐면 여기 비교했을 때 조절 이런 거 두 개는 빼야 돼요. 그렇죠? 네. 피해가 뭐 피해를 무슨 조절을 해요. 뭘 피해를 조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폐업을 했어요. 이미 이거는 그럼 완료의 과거형 과거 폐업되면 어떻게 해요? 소비자 피해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럼 많아지면 증가하는 거죠. 증폭되다는 의미가 달라요. 증폭도 비슷한 말 같지만 여기서 보겠습니다. 증폭하고 증가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한 번만 알아두시면 여기서 사물의 범위가 커진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증폭. 그렇죠? 네. 확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가하고 여기 이 문장에서는 증폭이라는 게 뭐 그 범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소비자에 대한 거니까 증가하고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여기서 목소리가 나온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의견이 있다는 뜻이지
목소리가 나온다. 이 관용어예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어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가 종합평가 귀화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